저는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했고, 남들처럼 아이를 낳았고, 남들처럼 늙어갔죠. 제 남편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외동아들 현우는 반듯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현우가 장성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제게는 현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현우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의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현우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싹싹한 아이였지만 저와는 아무래도 살가운 정이 쌓이기 어려웠습니다. 현우도 저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그러다 현우가 출장을 가게 되었고 며느리도 친정에 가 있게 되면서 저에게 아들 집을 좀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일도 봐주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잠시 머물러 달라는 부탁이었죠.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집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부터 맡아왔던 익숙한 냄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꾸며놓은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현우의 취향이 섞여 어색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괜히 심술이 났습니다. 남의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제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고 저는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 놓기로 했습니다. 빨래도 돌리고 먼지가 쌓인 곳을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3시간쯤 흘렀을까 저는 문득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현우는 자신의 물건들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군요. 서재로 쓰는 작은 방이었는데 제 눈에 익숙한 책들과 학창시절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한쪽에 놓인 붙박이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현우의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을 저 장롱.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현우가 버려야 할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정리해야 할 옷가지가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될 것을. 저는 그냥 아들 냄새를 맡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롱문을 열자 현우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옷들을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옷걸이들 사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구두 상자 하나. 제 아들의 취향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짙은 남색의 구두 상자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들자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구두가 들어있을 리 없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구두 대신 얇고 낡은 편지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연필로 쓴 듯 흐릿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투 현우에게. 그리고 그 옆에는 미안해, 사랑해 같은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사이사이에는 여러 장의 빛바랜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현우와 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그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구두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현우의 옛 여자친구일까? 하지만 사진 속 현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고 풋풋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지금의 현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송을 씨로 쓴 편지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편지 속에서 현우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의 데이트, 함께 보았던 영화, 그리고 서로에게 속삭였던 사랑의 맹세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점점 비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헤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걸까?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심장은 죄 어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감옥.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끔찍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현우가 누군가의 남편을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놓쳤습니다. 편지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것이었지만 마치 신을 향해 속죄하는 자세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반듯하고 성실한 제 아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자 안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현우와 여자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이 저에게는 오히려 칼날이 되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아이가 어떻게 저런 비극적인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난 후 아이는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했을까? 저는 눈앞의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장롱 속에는 저와는 전혀 다른,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히 물건들을 담아놓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의 비밀스러운 내면, 감추고 싶었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비극적인 사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고통스러운 삶 때문이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는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저의 외로움에만 매몰되어 정작 제 아들의 마음에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순간 제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고 있던 아들의 향기, 평온했던 오후의 햇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낡은 구두 상자는 제 앞에 놓인 닫힌 과거의 문과 같았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아들의 세상이 아닌 완전히 다른 미로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현우의 옛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듯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 늘 제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는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쓰인 흐릿한 글씨체, 빛바랜 사진 속에 활짝 웃는 얼굴들. 저는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현우의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현우가 되어 그 상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처럼 제 인생은 남편이 떠난 뒤로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홀로 된 외로움을 묻곤 했지만 저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우가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늘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안부 전화를 해왔고 주말이면 종종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의 결혼식 날,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현우가 온전히 제 아들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서운함을 애써 덮어두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현우와의 만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처럼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일도 드물었고 찾아오는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저는 그저 현우가 신혼생활에 충실하느라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방해가 될까봐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만의 세계에 갇혀 현우의 삶을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흐르던 일상 속에서 저는 문득 현우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현우는 늘 아무 일 없어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현우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집에 올 때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현우에게 평범한 행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현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우의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평화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 놓인 이 구두 상자는 제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아들의 어두운 이면, 제가 외면했던 아들의 고통이 이 상자 안에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은 엄마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곁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 외에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한 글씨로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쓰여 있는 것을 보니 2년 전부터 쓰여진 일기였습니다. 2년 전이면 현우가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것 같다. 첫 문장부터 저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지 1년.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나는 그녀가 남편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그녀에게는 가정이 있고 내게는 미래라는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녀는 알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까 그 편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결혼 전부터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현우의 결혼을 위해 기뻐하고 축복해주던 그 순간에도 현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에는 현우의 고통스러운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그녀를 가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죄책감. 현우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뇌했고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현우가 일이 많아 피곤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현우가 이런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우의 일기를 읽으며 제 눈물샘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텅 빈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은 일기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기 속의 현우는 외롭고 고통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번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현우의 아빠와 다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아빠는 현우에게 늘 엄격했고 현우는 아빠를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둘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제게 와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현우는 더 이상 제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죠. 저는 그것을 현우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우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아빠의 엄격함 앞에서 그리고 저의 무심함 앞에서 현우는 점점 더 자신의 세계 속으로 침잠해 갔던 것입니다. 저는 현우가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그 감정의 벽을 단 한 번도 허물어뜨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우의 일기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읽을수록 저는 제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깨닫게 될 뿐이었으니까요. 구두 상자 안의 비밀은 단순히 현우의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삶, 그리고 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현우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고 현우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아들은 이런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따스했던 햇살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려보려 애썼습니다. 현우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균열들. 이제야 그 균열들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현우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들의 상처를 너무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닐까. 제가 알게 된 이 비밀이 오히려 현우의 삶을 더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낡은 구두 상자. 그 안에는 현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제가 놓쳐버린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제 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구두 상자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의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늦도록 상자를 뒤적이며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봉투에 쓰여 있는 현우에게라는 글씨, 사진 속 현우의 행복한 미소, 그리고 일기장에 쓰여 있는 고통스러운 고백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한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함께하는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현우는 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 소리치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조차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죠. 아침이 되자 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며칠 밤낮을 굶은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구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들을 꺼내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읽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민서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서가 현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극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현우에게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민서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한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저는 민서의 입장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무심했고 그녀는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현우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현우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민서는 편지 속에서 현우에게 너는 내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민서의 편지를 읽으며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사랑하면서도 그녀의 가정을 깨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 역시 현우를 사랑하면서도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편지들 사이에는 한 권의 낡은 수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현우의 송글씨로 쓴 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만난 날부터 그녀와 헤어지게 된 날까지의 모든 감정들을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현우가 민서에게 느꼈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함께하는 동안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동안 현우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일기장에는 현우가 민서의 남편에게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혐오도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나는 그녀의 가정을 깨뜨리는 나쁜 놈이다.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현우의 일기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남자의 고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일기를 읽으며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현우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곁에 있었지만 정작 현우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표면적인 아들의 모습만 보고 아들의 내면의 고통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우가 민서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의 남편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민서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민서는 현우에게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민서의 마지막 말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버렸다. 나의 세상이 무너졌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쓴 마지막 일기를 읽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민서와 헤어진 후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 속에서 현우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곁에서 그저 무심하게 밥 잘 먹고 다니니 일은 잘 돼가니?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두상자 안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일기장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현우의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방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방은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의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제 아들의 일기장 속 글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의 세상이 무너졌다. 현우는 민서와 헤어진 후 자신의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세상 속에서 현우는 홀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현우의 삶, 제가 외면했던 현우의 고통.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제 아들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그 구두 상자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들은 이미 머릿속에 모두 들어와 있었지만 저는 자꾸만 그것들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을 만져보고 사진 속 현우의 미소를 쓰다듬고 낡은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삶의 전부였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삶의 조각들을 맞춰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무심코 놓쳐버렸던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었죠. 저는 그동안 제가 현우를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우가 늘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 잘 이겨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직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의 일기장은 저에게 전혀 다른 현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서라는 여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가 결국 처참하게 버려진 한 남자의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버렸다. 나의 세상이 무너졌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현우의 삶을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을지 상상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우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저는 현우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현우는 결혼식 내내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현우는 그런 운명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현우는 저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우가 저에게조차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저에게마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현우와 마주했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몇 달 전 현우가 저를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우에게 무슨 일 있니? 요즘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냥 현우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더 현우의 눈빛을 들여다보고 현우의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현우의 깊은 절망을 조금이나마 눈치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의 침묵을 편안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앞에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저의 큰 오만이었습니다. 현우의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구두 상자를 끌어안고 현우의 삶을 살았습니다. 현우가 민서를 만났던 순간부터 헤어지게 된 순간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현우의 모든 시간들을 저는 그 상자 속에서 다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현우의 삶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따뜻한 엄마였다면, 제가 조금 더 현우의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현우가 이런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현우에게 어떤 엄마였니?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우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무심한 엄마였습니다. 현우의 삶이 제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엄마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이 모든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의 장롱 속에서 구두 상자를 발견했어. 그 안에 민서라는 여자의 편지가 있었어 라고 말해야 할까요? 현우는 저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현우는 저에게 실망하고
저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엄마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우에게 비밀을 감추고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현우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현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품에 안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현우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벌써 집에 오셨어요? 저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밝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올 수 있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제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꼈는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손에 들려있는 구두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상자는 더 이상 현우의 비밀을 담고 있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와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마지막 희망을 담고 있는 상자였습니다. 저는 현우가 오기 전까지 이 상자를 어떻게 현우에게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현우가 상자를 보고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것을. 저는 현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요동쳤습니다. 현우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와 함께 이 고통을 마주하고 함께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던 것일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요. 현우는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제가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저는 현우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현우는 제 옆에 앉으며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네 집에 다녀왔어. 네가 출장 가고 며느리도 친정에 갔을 때 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이미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방 장롱을 열어봤어. 그냥 혹시나 해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롱 안에 낡은 구두 상자 하나가 있더라. 그 안에 민서라는 여자의 편지가 있었고 네가 쓴 일기장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어. 제 입에서 민서라는 이름이 나오자 현우의 몸이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우가 저를 원망하고 저를 밀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개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그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빠에게 혼나고 제게 와서 울던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현우를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보지 못했어. 저는 현우의 등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품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이제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겨우 울음을 멈추고 제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대학교 때 만났는데 현우는 민서와 만났던 순간부터 그녀와 헤어지게 된 순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민서와 만났을 때 이미 그녀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에 동정했고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이목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민서의 남편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민서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민서는 현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서는 현우에게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 말했지만 현우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민서와 헤어지고 나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민서와 헤어진 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마다 민서를 생각하며 울었고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현우는 말을 이어가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현우의 곁에 있으면서 현우의 그런 고통을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냥 제 옆에 있어줬어요. 저는 아내의 따뜻함에 의지하게 됐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현우는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였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우는 사랑 없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저는 현우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이유가 저의 무심함 때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민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민서가 제 꿈에 나타나요.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고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행복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행복의 틀에 현우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괜찮아. 이제는 엄마가 너의 곁에 있을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할게.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현우는 제 말을 듣고 제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품에 안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제 현우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와 저 두 사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통을 마주하고 함께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현우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텅 빈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확인한 후에 슬픔과 이해가 뒤섞인 침묵이었죠. 저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는 현우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모르는 깊은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제 물음에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헤어진 후에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마 남편이랑 이혼하고 어디론가 떠났을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여전히 민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 저는 그 모든 감정들이 뒤늦게 현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아내한테도 민서한테도 모두에게 죄를 지었어요. 현우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으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동안 엄마는 너의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너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제 진심 어린 사과의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가 그동안 외면했던 현우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이제라도 현우의 마음속에 들어가 현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의 출장이 길어져서 제가 현우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현우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집안일을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우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우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우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식사를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현우의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무 힘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현우는 제 말에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나 숨기려 했던 약한 모습을 엄마에게 들킨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민서가 떠난 후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내 옆에 있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민서를 찾아요. 현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면 현우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민서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너의 곁에 있을게. 너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엄마가 너를 안아줄게. 현우는 제 말에 제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고통이 이제야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품에 안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이제야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현우의 전화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엄마, 저 지금 민서랑 통화했어요. 민서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민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다시 돌아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우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현우에게 민서가 돌아오겠다는 것은 현우의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현우야,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지금 며느리를 생각해야지 라고 말했지만 현우는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민서를 잊을 수 없어요. 민서 없이 사는 것은 저에게는 지옥과 같아요. 저는 민서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민서에게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우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현우의 삶을 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현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저는 현우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이제는 제 며느리에게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우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돌아왔다니, 남편과 헤어지고 다시 현우에게 오겠다니, 저는 제 아들이 비극적인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범한 가정을 이루길 바랐는데 이제 막 아물어가던 상처가 다시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며느리가 있는 이 평화로운 가정에 폭탄이 터진 셈이었죠. 저는 현우가 민서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의 행복이 며느리의 불행을 담보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제 앞에 앉아 저에게 민서와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서는 현우와 헤어진 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민서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서는 이혼 후 혼자서 외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현우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를 잊을 수 없었고 결국 현우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민서는 저에게 저의 전부였어요. 저는 민서 없이 살 수 없어요. 민서도 저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해요. 현우는 민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민서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의 사랑을 축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현우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 마음은 알겠어. 네가 얼마나 민서를 사랑했는지. 엄마도 이제 알겠어. 하지만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지금의 아내에게는 죄가 없어. 네가 민서에게 돌아간다면 아내는 어떻게 되겠니? 저는 현우에게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와 아내가 계속 함께 사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우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우가 지금 며느리를 버리고 민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저는 현우에게 민서를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민서를 만나서 민서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음 날 민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현우가 집을 나간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민서에게 돌아간다면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며느리가 현우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현우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며느리는 현우를 만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현우와 함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현우가 이별을 통보한다면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불쌍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현우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저는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현우의 엄마로서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왠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민서가 예전의 민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현우는 민서를 만나고 나서 민서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현우와 헤어진 후 혼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고 현우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서는 현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우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은 현우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현우를 만나고 나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너의 아내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나는 너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다시 만나서는 안 돼. 민서는 현우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했습니다. 현우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민서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민서와 며느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것이었죠. 현우는 민서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는 비록 현우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현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서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그녀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현우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며느리와 민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려 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민서가 너를 위해 떠나줬어.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며느리에게 잘해줘. 며느리에게는 죄가 없어. 현우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가 민서를 잊고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우와 며느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퉁퉁 부은 눈은 밤새도록 흘린 눈물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전부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현우가 그동안 짊어져 왔던 짐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우 씨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현우 씨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였네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고통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우의 마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현우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제 아들의 이기심과 저의 무심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울었지만 우리의 눈물에는 공통적으로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나요? 저는 며느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민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은 며느리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그저 현우는 한때 그 아이를 많이 좋아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현우가 다른 여자를 그렇게 깊이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제 아들의 사랑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우 씨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현우를 용서하고 현우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현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현우 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우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현우 씨와 함께 살 자신이 없어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현우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현우와 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현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며느리의 결정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밤새도록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저에게 이혼하자고 해요. 현우는 제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제 아들이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야. 너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해. 저는 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현우는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현우와 며느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현우와 며느리가 헤어지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우의 비밀을 알게 된 후 현우와 며느리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너는 혼자야. 너의 옆에는 아무도 없어. 이제 너는 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해. 현우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우가 홀로 남겨진 것을 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현우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현우는 며느리와 헤어진 후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며느리와 헤어진 후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전의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말수는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지냈고 식사 시간 외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벌은 너무나 가혹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정을 잃고 이제는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듯한 현우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말로도 현우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현우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현우의 한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현우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라면 현우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 수 없겠니? 저녁 먹자.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냥 주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현우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현우가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현우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의 손은 차가웠고 힘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보지 못했어. 네가 힘들어하는 동안 엄마는 너의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너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제 눈물에 겨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나 숨기려 했던 약한 모습을 엄마에게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저는 아내에게도 민서에게도 모두에게 죄를 지었어요.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현우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너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의 잘못은 네가 충분히 뉘우쳤잖아. 이제부터라도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민서를 잊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현우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현우의 눈물을 닦아주며 현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우는 제 품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이제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민서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싫어요.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현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민서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 없었고 며느리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었죠. 며칠 후 현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요. 저는 현우의 말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현우에게 조심히 잘 다녀오렴이라고 말하며 현우를 보냈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저는 현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현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낡은 구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그 상자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간 것입니다. 저는 그 상자를 보며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서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 상자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제 인생이 마치 저 노을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저물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사랑을 잃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잃었고 이제는 현우마저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비극적인 사랑이 결국 저의 삶까지 파괴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지만 제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시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제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핥히고 지나간 뒤에 모든 것을 잃은 폐허와도 같은 고요함이었죠. 저는 현우의 흔적을 굳게 닫힌 방 안에 남겨둔 채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잊고 싶었던 모든 진실들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현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매일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현우의 방문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현우와의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제가 밥을 먹여주던 모습, 현우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현우가 졸업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행복했던 순간들 속에도 현우의 외로움과 고통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현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현우가 떠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구두 상자가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현우가 덮고 자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흔적들을 보며 현우가 저에게 남겨두고 간 메시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꺼내어 현우의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우의 자리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민서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에게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지만 현우의 행복을 위해 현우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민서의 편지를 읽으며 민서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현우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현우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현우를 구원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했던 것입니다. 저는 현우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현우가 민서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잊을 수 없었고 매일 밤마다 민서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일기를 읽으며 현우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현우의 고통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 있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현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현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했고 이제는 그 파괴된 삶 속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머님, 현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 씨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우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현우를 만나주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현우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우와 며느리가 다시 만나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며느리는 다시 만난 후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우에게 현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수는 없어요. 저는 당신의 옆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현우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현우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시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모두 받았고 이제는 그 벌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게요. 그리고 저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게요. 현우는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를 보며 제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방에 놓여있던 낡은 구두 상자를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현우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떠나려고요. 저는 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엄마, 저는 이제 엄마의 품을 떠나 혼자서 서야 해요. 저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온전한 제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그동안 현우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저 또한 현우에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현우는 다음날 아침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현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집 안에서 낡은 구두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과거를 담고 있는 상자였고, 제가 현우에게 용서를 구했던 상자였으며, 현우와 제가 다시 한번 모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저는 낡은 구두 상자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제 인생이 마치 저 노을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저물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저는 현우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우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사랑을 잃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잃었고 이제는 현우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현우를 잃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제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을 것이고 저는 현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얻을 것입니다.